이게 올해 6월 말쯤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경찰 수사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이제 평일 수요일이었는데 오후 4시쯤 광학 렌즈를 관련 뭐 물질을 검사한 검사실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30대 여성 직원이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물인 줄 알고 이렇게 드셨습니다. 평소에도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날도 본인이 현미경 검사를 한 다음에 책상에 컵이 있으니까 의심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은 종이컵에 담긴 액체가 물이 아니라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용액, 그 렌즈 코팅 박리제인데 여기 들어간 성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산입니다. 불산. 근데 불산이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좀 처음 알았는데 수소랑 불소가 합쳐진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무색 그리고 무취의 유독성 액체인데 이게 사실은 금하고 백금 빼고는 거의 모든 금속을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뼈를 녹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데 이걸 그냥 물인 줄 알고 드셨던 거죠. 근데 이제 무색이고 묻히고 그냥 겉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네네. 물이랑 전혀 이게 비교가 네네. 구분이 안 되니까 네네. 아 물인가 보다라고 마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 불산이 들어있던 독극물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용액이 종이컵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코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분 이분은 뭐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른 직원 A 씨가 검사를 하려고 이 용액을 미리 종이컵에 액체를 담아서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 옆에 있던 피해 직원이 이걸 이렇게 담아놨다는 사실을 미리 미처 모르고 드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검사액 같은 경우는 예, 예. 비커나 네. 그렇죠. 용기가 다른데 좀 넣기 마련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왜냐면 이제 독극물이 든 그렇죠. 용액이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막 해골 모양 있고 막 된적 위험 이렇게 좀 표시해야 보통 될 그렇게 거잖아요. 생각하는데 예. 이제 평소 쓰는 일반 용기랑 예, 똑같은데 담아놓으면 예. 이건 사실 사고가 일어날 수 누구나 겪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그냥 무심코 드실 수 있는 건데 심지어는 이 피해 직원이 거의 대부분 이 사무실을 혼자서 쓰시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평소 자기가 따라놓은 그 물인가 보다 하고 드실 수 있는 거고 그 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정지 상태가 돼서 그 대학병원 두 곳이 이제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무려 110일째 뇌사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개월째네요. 네. 4개월째 내사 상태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피해 직원 가족들이 이제 문제 제기한 게 초기 대처에 네.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네네. 이게 사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피해 직원의 남편분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거기 보니까 아내 동료분의 말들에 따르면은 이제 아내 상사 직원이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아내 옆자리에 놨고 아내는 일에 집중하다가 이제 미처 무심코 이걸 드셨던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한테 심정지가 오고 병원으로 막 갔는데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불산이었다.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3번이나 옮기는 동안 이제 회사에서 무슨 성분이 있었다라고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성분 표시에는 불산이 없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치료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다고 이 남편분이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불산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조치가 달라졌거나 그럼 그렇죠. 경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막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유독물질을 저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어딨나요? 라고 하시고 젠제님도 왜 그런 걸 종이컵에? 라고 안타까워하셨고 임금님의 캔디님이 군생활할 때 후임이 여름에 사이다 병에 들어있는 신내 마시고 응급 후송 간 적이 있으시다. 네. 예전에 그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질에 대한 좀 안전이나 관리 규칙이 지금 가지 않을 때는 종종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쓰러졌으면 당연히 이 용액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성분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좀 이런 점들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겹칠 수 있지만 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마녀세상님도 공사장 현장에서도 생수통 물인 줄 알고 이염물질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근데 좀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은 그 용액을 다 빼내야 되니까 에크모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 인공 심폐장치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으셨고 그래서 맥박이랑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황인데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남편분이 쓰신 글에 아내가 의식이 없지만 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7살 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딸을 돌보면서 정신과 뭐 우울증 약, 신경 안정제, 수면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네. 방금 김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지라는 부분에 대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를 봤더니 이제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두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모습 이런 건 있었고요. 그러면 누군가 일부러 해치려고 한 거냐, 의도가 있었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뚜렷한 뭐 그런 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 관계자들도 다 뭐 해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그렇지만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유독물질은 당연히 미리 표시를 해놓거나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수한 용기 이렇게 담아놓거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이건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처음에 종이컵에 액체를 담아뒀던 직장 동료 A씨랑 그 해당 회사의 공장장 그리고 또 안전관리 업무를 따로 담당하시는 안전관리자 이렇게 3명을 어제 이제 좀 수사에 시간이 한 넉 달 정도 걸린 셈인데요. 어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미향 나는 미미님이 약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교육 받게 돼 있다. 이우성님이 중소기업은 종이컵 많이 쓰니까 좀 얘기를 하셨고 데이지님이 부주의한 끔찍한 사고다. 예. 룰루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는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겠네요. 라고.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온 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네, 들어갔거든요. 네. 누가 무심코 물컵, 주는 네. 물컵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네. 물인 줄 알고 네. 사실은 네, 네. 이제 조심해야 돼. 사실 남이 이렇게 줄 때 이렇게 따서 주는 거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여행 가서 이런 데 예, 이제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담아놓는 물에서 이제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리 소홀이 있었던 건 네,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개인이 아니라 회사도 이 책임을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같이 송치가 됐는데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자체는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화학물질관리법을 했는데 아마 이 혐의에 따라서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면 뭐 벌금형이 나올지 뭐 과태료가 나올지 뭐 이런 과징금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유, 별바래기님이 그러면 뭐하냐 다친 사람하고 가족이 답답하지 그렇죠. 이런 얘기 하셨고 아, 눈 뜨면 고통님이 생각하니까 소름 끼친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피해 직원분이 좀 차도가 있으셨으면 네. 해요. 7살 따님도 계시고 남편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맞습니다. 좀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에는 뭐 실수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의성과 의도가 섞이면 사실 교묘한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생수병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는데요. 아, 네, 기억납니다. 네, 2년 전 사건인데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던 이제 40대 남성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6일 만에 이제 숨진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내용이 뭐냐면 그 2021년 10월 18일에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남녀 직원 2명이 한 30분의 시차를 두고 마십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이 생수병은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그 모양의 생수병이었고 개봉된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병이 따져 있는 채로 네네, 이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남성 직원은 2병, 여성 직원은 1병을 이제 마신 걸로 당시에 확인이 됐는데 남성 직원이 중태에 빠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마신 여성 직원은 나중에 의식을 이제 회복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생수병 미스테리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긴 했어요. 네. 언론에서. 근데 사건 발생 다음 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직원이 무단 결근을 했잖아요. 네. 그 경찰이 이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당연히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무단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수상하니까 이제 집으로 가봤는데 집에서 숨져 있는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타살 정황, 누구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쳤을 그런 어떤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유서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사인은 약물 중독인데 역시 또 자택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이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다 같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좀 미스터리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그 생수병을 수거했을 때는 이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뭘 먹고 이렇게 됐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서 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직원의 혈액 네. 그리고 직원의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에는 모두 동일한 성분이 있었는데 네. 정작 생수병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것도 이제 당시 회사의 대처가 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딱 이렇게 쓰러졌을 때 직원들이 회사가 119에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는 했는데 경찰의 사건 접수는 한 7시간 만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경찰이 갔을 때는 이미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물병이 바꿔치기 됐거나 이미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게 의뢰한 물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거군요. 이미 그 물병이 어디 갔는지가 알 수가 없었던 게 그때 하필이면은 사무실에 그 생수병 있었던 곳에는 CCTV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그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좀 한동안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동기로 이 사람이 한 건 맞냐 뭐 이렇게 많은 추측이 오가다가 결론적으로는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포렌식 해봤더니 숨진 직원 강모 씨인데요. 이 강 씨가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물질 구매를 했는데 심지어 본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을 해서 몰래 이거를 독극 물질을 구매를 했고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피해자 혈액에 나온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좀 살충제, 농업용으로 쓰는 살충제, 제초제 이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게 뒤늦게 나왔는데 이 강 씨랑 같이 사택에서 살았던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이번 생수병 사건 불과 8일 전에 이 집에 탄산음료 마셨다가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가 이 탄산음료 용기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또 똑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 씨가 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봤을 그런 이제 정황들이 이제 저기서 나온 거죠. 다만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강 씨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처벌할 사람이 없어서 사건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직원들도 같은 팀에 근무했었다는 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한 갈등 관계나 뭐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이런 정황이 나온 게 없었고 본인도 뭐 유서를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본인도 스스로 숨졌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 이제 영영 미궁 속으로 그냥 빠져버린 거죠.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이거 무서워서 마시겠냐라는 얘기하시고 심은영님이 이제 텀블러에 물까지 담아 다녀야 할 세상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 동기를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또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든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게 이제 더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라클님이 예전에도 유사한 일들로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담겨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사고 소식 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버죠 김용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굉장히 뭐 유명한 유튜버죠. 그러니까 김용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13일 이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해운대 유명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뭐 소방당국과 죄송합니다. 경찰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김용호 씨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됐고 당일에 막 속보로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김용호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굉장히 그 여론 지형에 미친 영향이 큰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당일 속보로 막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 사망 전날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뭐 어쩌면 유언으로 추정되는 뭐 영상이 올라왔다가 이제 지워졌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의 존재 때문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싫었다. 뭐 제 마지막 메시지다.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사라지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영상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연예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초반에 자리매김을 할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자 출신이라는 어떤 이제 타이틀이 이게 뭔가 그냥 돌아다니는 썰을 전하는 건 아니라 원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언론에서는 요만큼밖에 얘기를 못하는 걸 거야. 이런 이제 상상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뭐 주요 이제 그 스포츠지나 이런 데서 이제 연예부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제일 유명해졌던 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제 하면서 출연진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이 유명세를 얻은 게 어떤 거냐면 연예인과 정치인에 대한 이제 무분별한 폭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를 대중이 알아야 되는 건가? 이건 이 사람의 사생활 영역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폭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예인이 그거에 대응을 하면 또 다른 폭로를 이어가면서 거의 뭐 이제 말하자면 음의 그 여론 지형을 주도해가는 이슈들을 계속 이제 생산해 왔는데 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기억할 만한 분은 이제
김건모 씨 관련된 사건. 최근에 이제 뭐 무혐의가 났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 이 김용호 씨가 이제 최초 폭로를 했었고 이게 이제 그 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항소 상태에 있고 뭐 이근 전 대위랑도 굉장히 유튜브에서 격렬하게 뭐 그렇죠. 서로 뭐 이렇게 맞붙었죠. 예, 서로 이제 뭐 그 용어로 현피를 뜰 것 같은 분위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뭐 펼쳤고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뭐 개인 한 특정 개인을 놓고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이분이 어떤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가 촉발된 게 이제 박수홍 씨 관련된 폭로들을 네. 이어가면서였는데 그 박수홍 씨의 현재 부인이 굉장히 이제 대차게 대응을 하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짚으면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 김용호 씨가 이제 폭로하는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 것이냐, 진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났고 이때 이제 박수홍 씨 부인이 한 유명한 댓글이 있어요. 김용호 씨한테 직접 단 댓글인데 당신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약점을 잡아서 폭로를 안 해주고 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소송도 현재 그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진행 중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죽고 나서는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김세희 씨 그 가로셀 연구소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김세희 씨가 얼마나 뭐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명과 금액을 거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 왔냐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고 알려졌어요. 네네네. 사실은 이게 정말 최근 일인데 이게 지난 11일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2019년 7월에 부산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제 1심 결과 나온 건데 이 재판뿐만 아니라 그 여러 명의 연예인들 대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유튜브에 부정적인 내용을 뭔가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한 뒤에 이거를 덮어줄 테니까 뭐 좀 돈을 달라, 금품을 달라 한 이런 혐의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1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 고깃집 여성 강제추행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겹친 거예요. 겹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연기가 됐던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1심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고 또 다른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본인은 좀 압박이 많이 심하게 됐을 수 있죠.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그 피해자들에게 이미 받아낸 금액이 거의 뭐 수억 원대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됐고 다만 돈을 건넨 뭐 연예인들의 신상 내용은 이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좀 비공개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선 경우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이 이제 형사소송법상 내려지는데 뭐 그 이제 사망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려야 되는 재판들은 모두 이제 공소 기각으로 종결이 될 예정인데 한 개인의 죽음은 어떤 형태가 됐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이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연예인이나 이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묻지마 폭로 또는 아니면 말고식에 이제 말하자면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금품을 그것으로 이제 협박이나 이거로 갈취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먹고 자라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블루 드래곤님이 돈도 좋지만 타인의 명예도 우리 댓글도 멋지고 긍정적인 내용만 올립시다 이런 얘기하셨고 탈레모님은 끝까지 피해자들한테 이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라는 면에서는 좀 네.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룰루님은 인생 짧다. 서로 사랑하고 장점만 보자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또 최근에 그 유튜버 표혜림 씨라고 네. 학교 폭력 피해 폭로에서 이제 더 글로리 현실판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진 분이었는데 이분도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뭐 표혜림 씨라고 원래 직업은 이제 미용사고 원래 본인이 당한 학교 폭력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2023년도에 자신이 겪은 학교 폭력을 이제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반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용기를 내서 그걸 고발을 하고 내가 어른이 됐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뭐 어떤 생활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밝혀서 당시에 이제 더글로리라는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와 함께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좀 지지를 받았었고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생존자 연대 모임 나다움이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풀려 나가나 보다.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된 스토킹 피해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이제 2023년 10월달에 그 저수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도 뭐 방송을 올려서 이제 그만 좀 편해지고 싶다 이런 이제 심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 된 거냐면 본인이 그 고백을 한 이후 여러 사람들의 이제 조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도 사건 취재를 하다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했을 때 첫 번째 만나는 혹은 초기에 만나는 조력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사건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하죠.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자기를 조력해주기로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접근들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실제로는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걸 돈벌이 한다 이런 이제 막 거짓 영상도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공격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스토킹도 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엔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 이런 이제 심리적 단계로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뭐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조력자 혹은 초반의 조력자들을 좀 잘 만났으면 안타까움이 너무 큰 사건입니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 전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원고 쓰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어지럽게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 한 유튜버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게 이제 이 A 씨가 누구냐면 그 본인도 이 표 MC가 고발했던 가해자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활동을 하자. 뭐 학폭과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도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 처음에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랐던 거죠. 견해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견해 차이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원에 대한 좀 믿음도 허물어지는 이런 이제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안 하면 그냥 이제 안전하게 안 만났으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적인 뭐 연락이라든지 혹은 이거를 이제 표 씨 입장에서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고 이분도 본인이 이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본인의 채널에 표일엠 씨를 공격하거나 저격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걸 사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이제 고소가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네. 고인의 죽음 이후로도 이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쪽은 뭐 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좀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가? 뭐 이게 근데 본인의 책임인 것처럼 또 뭐 법적 공방을 앞두고 본인이 이제 압박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선택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가 나는 입장문을 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이 유튜버들이 뭐 중간에 사실관계들은 서로 뭐 다퉈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유튜브 간에 이 말하자면 저격과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폭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뭐 그냥 유튜브에서는 이런 일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일처럼 치부되는데 결국 이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압박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지현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